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대통령 발언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오셔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분석해 주셨었는데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오늘 주간 동향이 나올 건데요. 시장의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난주 나왔던 주간 동향은 전주 대비 0.01 미세하게 이제 동향이 상승을 하면서 동향조사가 실제 실거래 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호가가 일부 상승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9.7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때 오늘 나오는 지표가 향후를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어저께 서울시에서도 그 이제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을 했는데 재지정하는 게 재지정하는 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서울의 4분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고 4분위는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이미 재건축 아파트인 양천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 세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위 토허제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조급 절판 마케팅 심리 이게 이번 주에 작동이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9.7 대책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도 분당 같은 지역은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관이 토호제를 할 수 있는 장관 토호제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 현재 주택가격이 높게 나오는 지역들인 서울 5, 4분위, 경기 5, 4분위를 토호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급함을 시장에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로 나오는지가 오늘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조급함이 매매가 상승이라든가 호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토호제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후행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9.7 공급 대책이라든가 공급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고 하는 형태의 정책은 어느 정도 소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다음에 토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자의 조급함이 자극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공급 대책은 결과적으로 9.7 대책이라는 게 인허가를 착공으로 바꾸기는 했고 지난 3년간 연평균 15.8만 호를 25만 호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건 맞지만은 착공한 집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공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착공이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 걸리지만 개별 주택은 1년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모듈러 주택들은 아파트보다는 더 짧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준공 시기가 다 다른 25만 호가 동시 착공되더라도 그 물건들의 준공은 또 다르니까 기준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주택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주셨죠. 그런데 준공주택으로 가면은 당장 3년간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소위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이제 착공이라는 수를 둔 건데 근데 통계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럼 입주 작은 게 바뀌어질 리는 없고 오히려 모듈이라든가 단기 착공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준공량을 조속히 올리겠다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결국은 9.7 대책은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9.7 대책도 서울에는 좀 물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는 어쨌든 정비사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35만 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서울에서 15만 호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구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물량도 3만 8천 호인데 그게 또 기재부 물량이 2만 호거든요. 결국 국토부는 2020년 8.4 대책뿐만 아니라 이번에서도
큰 어떤 유의미한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대통령 9월 11일 발언도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공급이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시기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고 그 공급도 너무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수요 대책을 반복해서 내겠다고 하는 말에 더 무게중심이 실렸고요. 결국 그 여러 수요 대책 중에 가장 큰 대책 중에 하나가 토어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택가격 동향조사 데이터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은 토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은 폭등도 폭락도 아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시장은 지난 5월과 6월에 상당한 랠리를 했고 서울의 5사분위, 경기 5사분위가 이제 사실상 거의 20%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연간 명목 성장률 3%로 5년치 이상의 상승을 한 번에 다 땡겨서 했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됐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폭등 폭락도 막겠다고 했는데 아마 무게추를 폭락도 막겠다는 거에 방점을 뒀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폭등은 수요 정책을 통해서 막겠지만은 폭락 역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받쳐주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머님 부부 얘기도 하셔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가도록 하는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부동산 쪽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높아진 이런 거를 무너뜨리지도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언급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무슨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큰 틀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보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투자 요인을 최소화하겠다 했는데 먼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실수요와 투기 수요는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면 실수요라고 해석을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고 미래에 들어갈 거를 염두에 두고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하면은 소위 가수요가 발생을 한 거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도 전세 끼고 먼저 샀지만 2년 후에 들어가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담보대출을 일으켰냐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고 구입을 했냐를 가지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40% 정도 되고 그리고 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55%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27 대책을 통해서 6억 원 대출이라는 그렇죠. 제한을 두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더 높고 그러니까 9.11 간담회 때도 전세 끼고 집 사고 이런 부분들이 초과 수요, 투기 수요로 이어져 가지고라고 하는 해석이 결국은 전세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힘 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 수요 대책을 통해서 낼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투자 요인을 최소화한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금융대책인가요? 그러면? 네, 결국 전세도 전세줄 보증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정부가 제공해주는 상품을 토대로 시장이 팽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빼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은 DSR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DSR에 편입해서 거시지표 관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금융위의 전반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대책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세 끼고 집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덮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대출 규제가 있든 뭐가 있던 전세라는 거는 모든 대출 규제를 다 우회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라고 한다면 수요가 일단 반토막이 되니까 토어제 지역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은 서울의 4분위 지역, 경기도 5분위 지역 이런 지역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조금 이거 안정세가 아니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계속 토어제가 좀 확대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네, 특히 지난주가 전전주 대비해서 서울 기준 0.08에서 0.09로 올랐는데 오늘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 연속 찍히는 거고 이제 소위 직선이 그어지니까 점이 아니고 직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가 그 이후의 의사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27 대책에서는 6억으로 딱 못 박으니까 좀 강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 나온 금융대책은 그리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사실 자주 나올 필요도 없지만 자주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목표가 한 번에 바뀔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 대책은 여러 번 나올 수는 있거든요. 6.27 대책이 그 당시 유명했던 발언이 맛배기 발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소위 수요 대책을 여러 번 내겠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세금 규제는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세금 규제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세금 부분도 공급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요. 세금의 경우에도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지금 기준으로 손을 댄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분 보유세를 내는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고요. 그러면 지금 바꾸더라도 내년 6월 1일 이후에 즉 내년 9월부터 내는 재산세랑 11월까지 가는 그 종부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출이라든가 전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금융 정책 기준과 관련해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기준이기도 한데 이 공정시장 가액 이 조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공정시장 가액은 뭐 정권 따라서 왔다 갔다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장 가액 기준이 거의 소위 100%까지 가는 로드맵이 있었고 그게 지금은 사실상 잠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는 공시가와의 버퍼였고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조정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이라든가 이런 보유세는 사실은 임차권이랑 원래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임차제도와 그 재산세 제도가 일본의 차지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일본 차지법에서는 낮은 보유세와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다가 현재는 높은 보유세와 낮은 주거권으로 넘어갔거든요. 92년 일본 부동산 대침체 이후에 우리나라는 낮은 보유세와 낮은 주거권이었는데 80년대 헌법 개정하고 임대차법 생기면서 그리고 2020년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낮은 보유세와 일반적인 주거권 정도로 올라왔는데 근데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면은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좀 내려야지 서로 상계가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유세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결국은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피크아웃 소위 지방에 대한 비선호가 있고 서울로 돈 싸들고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컸었고 소위 머니무브가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주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전 국민적인 머니무브는 지방에서 서울이었거든요. 부동산 안에서도 머니무브가 있었습니다. 그 머니무브를 해소하는 어떤 형태의 정책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머니무빙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5분위가 막히면 4분위로 4분위가 막히면 3분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을 것이 아니라면은 근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돈이 오는 이 현상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근본적으로 그냥 속도만 늦추는 것이지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